네,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대단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바로 첫 번째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먼저 1, 2, 3, 4 이 소단원 안에 모두 포함이 되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종교와 그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종교와 문화에 따른 그 지역사회의 변화, 그 내용이 좀 더 중요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드렸던 그 프린트,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교재, 그러니까 교과서죠. 두 개 같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시면은 프린트는 또는 교재든 아무 데서나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내용을 현장에 가서 따로 복습을 해드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현장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에 충실히 들으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가 역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여러분들이 등교하셔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수행평가를 해야 됩니다. 수행평가를 해야 돼요.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행평가는 역사 보고서 만들기입니다. 역사 보고서 만들기예요. 이 역사 보고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역사가가 되는 것, 역사가가 되어 평가하는 활동을 제가 평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내가 역사가가 되어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태도들 있잖아요. 그 태도들을 갖춰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토대로 내가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이번 수행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등교를 하게 되면 따로 안내 없이 바로 실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다시 또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러한 수행평가를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온라인 수업을 EBS 컨텐츠로 대체하지 않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강의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줄 필요가 있다. 네, 요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이 무엇이냐면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딱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인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우리 인도사는 인더스 문명, 좀 다시 얘기하자면 인도 문명 이후의 내용을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불교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교 문화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다가 제가 좀 해놓고요. 바로바로 제가 필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불교 문화가 형성되다. 자, 불교의 성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밑줄 끄는 거 위주로 해서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불교의 성립, 페이지는 51페이지입니다. 자, 크샤트리아가 성장을 했고요. 바이샤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력이 커지고 성장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계급들은 이 브라만 중심의 카스트 제도 또는 이 카스트 제도의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 고타마 시타르타, 즉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불교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됩니다. 이 불교는요, 브라만교의 엄격한 권위주의와 카스트 제도에 따른 신분차별에 반대하고 평등과 자비를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교는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에게 환영을 받았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줄 쳐주시고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프린트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첫 번째 프린트 내용이
바로 불교의 등장과 마우리아 왕조와 상저부 불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시대적 배경입니다. 우리 그 교과서가요, 그런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약간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시대적 배경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저의 말을 잘 듣고 그냥 이해 위주로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대상, 우리가 앞에 어디까지 얘기했었냐면, 기원전 천년경에 아랴인이, 이 토착민 세력을 이미 정복을 하고 겐지스강까지 진출을 했다. 그러면서 인도 북부에 여러 도시국가들이 세워지게 되고, 이러한 도시국가들은 각각 대립을 하는 가운데에서 정복되고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국가 간 전쟁이 활발해짐으로써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계급이 성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조금만 다시 복습을 하자면, 자, 요걸 우리는 카스트 제도라고 그러는데, 우리 카스트 제도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하층을 구성하고 있는 수드라라는 계급은 노예 계급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바이샤라는 계급은 평민 계급으로서 이 나라의 경제를 사실 책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생산도 담당하면서 세금도 담당하고 있는 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계급이 크샤트리아라고 해서 군사와 정치를 담당하는 왕족 계급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상층에는 제사장 계급인 브라만 계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것을 우리는 카스트 제도라고 그랬고, 이 카스트 제도가 실시가 되는 배경은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와 같은 이 지배층이,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인 바이샤와 수드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근데 이러한 배경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작한 이 카스트 제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에게 영향력이 자꾸 커지게 되는 그러한 이제 시대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국가가요, 이렇게 도시국가가 이렇게 있으면, 예, 여기 인더스 있고 여기 겐지스가 있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나라들이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서로 흡수되고 정복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쟁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쵸? 전쟁이 활발해진다고 한다면 이 전쟁을 수행하는 크샤트리아의 성장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한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이 크샤트리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이제 세금을 받쳐줘야 했던 바이샤 계급도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바이샤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은 상업에 종사하고 그 다음에 무역을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업과 무역이 점점 활발하게 되면서 바이샤의 경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세력이 성장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적 위치나 또는 정치적 입지가 높아지게 되면 보통의 계급 사회로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발판이 있을 법한데, 이러한 카스트 제도의 특징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된 신분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스트 제도이기 때문에,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는 아무리 정치적 입지나 또는 경제적 입지가 향상이 되어도, 성장하여도 그 이상의 높은 계급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러한 신분제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즉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브라만교 중심의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즉 이러한 브라만교에 대한 불만까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즉 이 동그라미 4번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브라만 계급이 이 복잡한 제사 의식을 통해서 특권을 획득을 하고요. 또 이러한 특권을 바탕으로 최상위 계급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라의 정치나 군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크샤트리아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계급을 차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크샤트리아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불만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카스트 제도의 고정된 직업과 신분 차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바이샤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었다. 결국 크샤트리아는 브라만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것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그 복잡한 제사의식 비용에 대해서도 브라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크샤트리아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브라만교 기초로 한 카스제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에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도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석가모니, 다른 말로 뭐 부처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어쨌건 인물의 이야기니까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이 어떤 그 도시국가에서 왕자로서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왕자예요, 왕자. 고타마 시타르타는 한 나라의 왕자라는 거지. 그러면 아버지는 왕이고 어머니는 왕비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쵸?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면 이 왕비, 그 다음에 왕자인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계급은 무엇이 될까요? 바로 크샤트리아가 될 거라는 거죠. 즉, 고타마 시타르타는 평민 출신이 아닌 왕족 출신이고, 즉, 다시 얘기하자면, 카스트로 따지면 크샤트리아 계급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런 전쟁에 참혹한 모습, 그 다음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한 사회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가고 어떻게 끝나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가출을 해,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왕족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가출을 하는데, 이 가출을 할 때 고타마 시타르타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까지도 이제 전부 다 가출을 해요. 그래서 부인은 훗날 불교에서 얘기하는 최초의 비구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최초의 동자승이 됩니다. 동자승. 예. 우리 불교에서 비구니, 동자승 이런 얘기 하는데, 비구니는 보통 이제 여자 승려를 얘기하고, 동자승은 아이의 승려인데 아이인 그런 이제 승려보고 동자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요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수행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수행을 하면서 우주의 원리,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깨달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 근데 이 사람 진짜구나. 그래서 이 수행을 끝낸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불교인데, 이 처음에 불교의 가르침은 석가모니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가 가르침을 준 내용을 깨달아서 내가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 사실 원래 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리에 나와 있을 때 여기 교리에서 보는 것이 뭐냐면, 누구를 섬기라는 말은 지금 안 나오잖아요. 원래 불교 성격 자체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자신이 깨달음을 알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해탈하라고 원래 있는 종교가 불교라는 거예요. 어쨌건 자비와 인간평등,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결국엔 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해탈을 추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만 더 내려볼게요.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윤회라는 내용과 해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요거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외우시면 안 돼요. 윤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삶은 이렇게 돌고 돈다. 돌고 도는 이런 물레방아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조금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면 다음 생에 짐승으로 태어나는 거고, 또 짐승에서 또 내가 덕을 잘 못 살아. 그러면은 뭐 아수라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뭐 지옥으로 빠져든 거야. 반대로 사람으로서
내가 잘 이제 뭐 착한 짓도 하고 사회에 되게 도움이 되는 짓을 하면은 하늘,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늘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천국 같은 데라고 볼 수 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세계라고 얘기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윤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건 내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에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음에는 아수라로 태어날 수 있고, 뭐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러한 나의 그런 영원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고 해탈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윤회를 마치고 윤회를 끝내고 극락세계로 가는 것을 의미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 번 태어나는 것을 끝내고 극락세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요거 창시와 요 전파 위주로만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크샤트리아와 바이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계급사회, 그러니까 카스트에 대한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계급사회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카스트로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불교에 환영하게 됩니다. 환영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간 평등 사상으로 인해서 수드라와 특히 여성들에게도 굉장한 환영을 얻는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교가 확산이 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마우리아 왕족, 그 다음에 등장하는 쿠시안 왕족까지 지원을 받으며 여러 나라에 전파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이제 압축해보자면, 자, 우리 앞에서 그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종교 이름이 뭐라고 했었어요? 브라만교라고 했지. 브라만교. 네.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것이 뭐예요? 불교예요. 불교.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 네.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브라만교가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신분제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카스트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카스트 제도. 그 다음에 아리아인에 의해서 통치되는 도시, 국가. 네. 여기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다가 불교가 성립을 하고 불교로서 시작하게 되는 왕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마우리아 왕조. 네.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네, 이렇게 하고, 마우리아 왕조 때는, 자, 아예 그냥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상좌부 불교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고, 쿠시안 왕조에는 대승불교라는 것, 네, 대승불교라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 네, 대승불교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불교가 쭉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다가 굽타 왕조 때 와서, 이거 그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예요. 굽타 왕조 때 와가지고는 힌두교가 발전한다. 네, 힌두교가 발전한다. 네, 요 그림은 기본이에요. 요 그림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복사를 할게요. 복사. 이렇게. 자,
항상 제가 요걸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테니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기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교과서라든지 또는 프린터리다가 요렇게 흘러가는구나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요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리아 왕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우리아 왕조 살펴보고, 자, 교과서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갑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마우리아 왕조의 이 그림을 살펴보자면, 먼저 이 영역이 어때요? 요 밑에 이 남부지방,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가 스리랑카예요. 그치? 이 지역을 통일을 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통일하지 못하고, 요 북부 지역만 통일한 왕조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찬드라구타가 마우리아 왕조를 세우고 인도 북부 지역을 처음으로 통일하였다.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왕 때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아소카 왕은 칼린가 왕국을 포함해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 지역을 통일하였다. 즉 북부 지역을 완전히 통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도로망을 정비하고 전국의 관리를 파견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으며 지역 간의 교역을 확대하였다. 지역 간의 교역을 확대했다는 뜻은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아소카 왕은 정복 전쟁 과정에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였고요. 그래서 돌기둥을 곳곳에다가 세우고 스투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탑이라고 얘기하지. 불탑이나 사원이나 이런 것들도 지어서 불교를 장려하고 전파를 했고요. 또한 불교 경전을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상자부 불교라는 것이 발전해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이 유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 내용 여러분 보시고 다시 우리 프린트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마우리아 왕조. 자,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구타 마우리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 북인도 지역이 통일이 됩니다. 요 건국에 대해서는 이해만 하시고요. 자, 문제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성기 잘 봐주셔야 돼요. 3대 아소카 왕이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북쪽 지역을 대부분 통일했다. 북쪽 지역을 통일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소카 왕이 인도 지배하면서 했던 것들. 첫 번째, 중앙 집권 체제에 확립하였다. 그래서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였고요. 도로망 정비하였고요. 그 다음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번영이란 지역 간 교역을 확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어디냐? 바로 인도 차이나 반도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지역은 여기 동남아시아, 동남아. 그 다음에 여기가 인도, 그 다음에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여기는 중국 대륙, 여기는 한반도입니다. 네, 요렇게. 그랬을 때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의 교차로로서 번영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동남아 지역에서 대륙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인도를 거쳐가야 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 다음, 이 아라비아 이쪽에서, 이제, 아라비아 서쪽이 어디냐면, 이제 서아시아지, 서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동이라고 부르는 곳, 그죠? 그 다음에,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 요 지역들. 여기에서 넘어오는 문물들이 인도를 거쳐서, 인도 차이나나 중국으로 이렇게 옮겨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동남아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반대로 서쪽에 있는 녀석들도 여기 인도를 거쳐서 동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소카 왕의 인도 지배했던 내용과 그 다음에 요 내용과 그 다음에 아소카 왕이 장려했던 이러한 불교 진흥 정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에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아소카 왕은 자신이 그 정복 활동을 벌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처형을 하고 죽여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이 인도를 통일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였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양심의 가책 같은 것들을 느꼈는가 봐.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사람 죽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앞으로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불법에 따른 이상정치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불교를 장려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불교 경전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스투파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알아는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제 문제를 낼 때, 기말고사 문제를 낼 때, 제가 좀 오답에 넣을 생각이 있어서 스투파라는 단어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스투파라는 소위 말하면 탑이라는 것을 만들고 사원, 그러니까 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돌기둥을 세워서 자신의 그러한 불교 전파를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의지를 하게 되죠. 실천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그 마우리아 왕조 시기에 발생했던 이 상자부 불교 있죠? 이 상자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주장합니다. 자, 아까 우리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윤회,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인간 살아가는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고 천국으로 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천국, 그러니까 극락세계. 근데 누가 가는 게 중요해?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개인이 내가 극락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상자부 불교야. 그러면 나 혼자서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량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해탈을 할 수 있구나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수행을 강조한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깨달아가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수준이 높아져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 이론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예, 이론의 깊이가 매우 깊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지식의 영역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셨으면 돼요. 예,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즉 수행을 통한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극락세계에 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즉 내가 수행을 잘해서 높은 수준까지 등극하게 되면 해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자부 불교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극락세계에 가자가 아니라 내가 극락세계에 가는 게 중요하다. 이게 상자부 불교야. 다른 말로 작은 수레라는 의미로 소승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불교는 실론,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파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도면 여기 스리랑카 있고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인도 차이나반도 있으면 여기 이 지역들로 전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에서 중요한 것은 아소카 왕에 대한 내용, 아소카 왕의 업적, 그 다음에 불교 전파하기 위한 아소카 왕의 노력, 요거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상자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러니까 요거 개인의 해탈, 요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쿠션 왕조 보도록 할게요. 쿠션 왕조. 이 마우리아 왕조, 즉 아까 이 마우리아 왕조의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예요? 아소카라고 그랬죠. 이 아소카 왕이 죽고 나서 마우리아 왕조는 급속도로 무너지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여러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 도시국가들이 또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에 이란 계통의 쿠션 왕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요 내용 교과서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쿠션 왕조를 세우고 인도 북부를 다시 통일하였다. 이들은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다. 특히 2세기 중경 카니슈카 왕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다르 지방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영토를 확보하며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카니슈카 왕 때 많은 사람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가 발달하였는데 이것은 중국, 한반도, 일본 등에 전해집니다. 또 대승불교와 함께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인도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양식, 다른 말로 간다라 미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대승불교와 함께 동아시아로 전파되어 불상 제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되어서
또 우리 프린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국인데요. 아소캉이 죽고 나서 혼란기가 있다가 쿠션족에 의해서 다시 통일이 됩니다. 근데 마우리아 왕조는 자, 우리가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마우리아 왕조는 여기까지 먹었다. 이게 마우리아 왕조예요. 그럼 쿠션 왕조는 어떠냐? 쿠션 왕조는 서북부예요. 서북부. 요만큼. 이게 쿠션이에요. 그러니까 영토를 먹은 것 자체가 조금 다르죠. 그쵸? 요거에 대한 구분이 먼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쿠션 왕조 때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누구냐면 카니슈카예요. 네. 아소카, 카니슈카. 아소카, 카니슈카. 마우리아 왕조는 아소카, 쿠션 왕조는 카니슈카. 네, 요렇게. 자, 이 카니슈카 왕 때는요,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인도 서북부 지방을 통일했다. 요렇게 통일했다. 그 다음 영토 확장 볼게요. 중앙아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일부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한다. 예. 요것도 그냥, 영토 확장했다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인도의 서북부 지방을 통일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같이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경제적 번영 볼게요. 경제적 번영. 자, 한이니까 어디겠어요? 중국이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국이면 여기가 한나라라는 뜻이에요. 한나라와 페르시아이니까 어디겠어요? 자,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있으면 여기겠지. 여기 서아시아 쪽에 여기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그 더 서쪽에 있는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딱딱딱딱 이렇게 연결되는 이 기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쿠션 왕조가 여기가 지나가고 요로 해서 오는 이 통로의 역할을 쿠션 왕조가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개무역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겠지. 우리 중개무역이 뭔지 알죠? 그치? A란 나라가 있고 B란 나라가 있고 C란 나라가 있으면 육로든 해로든 반드시 A를 거쳐가는 이러한 지점에 A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거야. 반드시 B나 C는 이 A란 지점을 거쳐가야 돼. 그때 B에서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A가 다시 C에게 팔 때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 그 다음에 C가 A를 거쳐서 B로 갈 때 다시 이득을 가져가는 이러한 무역 형태를 우리는 중개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A라는 나라는 이중으로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자, 이번에는 대승불교예요. 대승불교. 아까 우리 상자부 불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개인의 해탈이에요. 개인의 해탈. 그러니까 극락세계는 누구만 가면 돼? 나 혼자 가면 돼. 근데 대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생구제예요. 중생구제. 여기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대중들을 의미해. 여러 사람들을 구해내준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구해내주는 거예요? 그렇지. 윤회의 고통에서 구해내주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중생을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중생구제야? 그렇지. 극락으로 인도하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하자면 중생을 단체로 해탈시키는 것이 목적인 게 뭐냐면 대승불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수레가 아니라 이번에 뭐예요? 큰 수레에다가 사람들을 담아서 어디다가 극락세계에 보내는 그러한 불교를 우리는 대승불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발전 볼게요. 발전. 자, 이런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하고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방금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하는 상자부 불교는 지식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깨닫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지식까지 내가 도달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 근데 대승불교는 여러 사람들을 단체로 극락세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퍼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식보다는 쉬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빠르게 퍼뜨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불교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그 다음에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불교를 접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불교에 대한 요구 지식이 낮아져야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기 쉽겠죠. 그쵸? 이해하지? 즉 대중불교라는 것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식 수준이 낮아질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신. 누군가를 믿어야 되겠지. 그치? 야, 너네가, 그런, 이제, 부처가 얘기했던 내용, 이제, 석가모니가 얘기했던 내용을 너네가 실천하면 돼. 근데 알겠어. 근데, 그러한 사람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낮은 차원에서의 그런 이제 섬겨야 할 대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아니까, 지식을 우리는 숭배를 하는, 지식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알지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구나. 그러면 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야 돼. 그럼 누구를 신으로 믿게 할 것이냐? 바로 첫 번째로 해탈한 석가모니를 신으로 모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승불교 때 와서 비로소 부처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 부처님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즉 고타마 시타르타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요 두 번째 내용까지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러한 대승불교가 유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죽었던 석가모니가 이 왕이 이러한 석가모니와 같은 동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다시 얘기하자면 너네가 믿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랑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믿는 것은 왕도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도 믿는 거니까 너네 왕한테 충성을 다해야 돼. 이렇게 이론적인 그 이제 정당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 쿠시안 왕조의 왕을 섬기게 되겠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불교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대승불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 비단길을 따라 동북아시아. 자, 우리가 비단길을 따라서 불교가 전파된 것은 언제 봤어요? 한나라 때 봤지, 한나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후한 때 비단길을 거쳐서 전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그러니까 먼저 중국에 가서 그 다음에 한반도로 전파돼 고구려백제 신라에 전파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일본으로 전파가 돼요. 네. 또한 이 중국에서 있었던 불교가 우리나라에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게도 같이 전파가 됩니다. 예. 그래서 베트남도 이러한 불교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불교의 예술에 대한 내용도 이제 같이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간단한 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믿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이런 어떻게 생겼는지 석상을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 근데 이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내가 감히 어떻게 부처님을 만들어? 에이 몰라. 그냥 이게 바로 부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지금 뭐예요? 수레바퀴지? 이 수레바퀴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즉,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그런 뭔가 이론의 그런 상징이 되는 그 종교의 상징이 되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전파하다 보니 뭔가 조금 한계가 좀 생기게 마련이죠. 야, 이게 저게 어떻게 부처님이냐? 거짓말 치지 마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한테 접하기 쉬운 형태로 이 석상이나 불상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생긴 거지. 그럼 그러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찾았느냐? 바로 헬레니즘 문화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는요,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동상 또는 석상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를 전파하는 입장에서도 저 헬레니즘 문화 참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부처님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좀 현실감 있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불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왜 그 부처님 보면은 아이고 자꾸 제가 이렇게 졸라매를 그래서 미안한데 약간 이렇게 팔을 놓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 있고 되게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짓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반짝 이렇게 약간 요런 형태이잖아요, 그쵸? 부처님 이런 식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각 절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놓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이거 보고 이 사람이 석가모니구나, 또는 이 사람이 부처님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앞에서 절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요런 것처럼 이러한 석상 또는 이러한 불상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인도의 불교 문화를 우리 무엇이라 하냐면 간다라 미술이라고 합니다. 간다라 미술 되게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으시고요. 반드시 간다라 미술이 무엇인지, 특징이 무엇인지까지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립. 인도의 불교, 즉 이 당시 대승불교였지. 대승불교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부처님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미술, 양식을 우리는 간단한 미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 양식이지, 불교 문화. 이 불교 문화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그러한 양식으로서 대승불교와 함께 중국에서 또 우리나라로, 거기에서 또 일본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다. 네, 요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쿠시안 왕조는 카니슈카 왕 때 간다라 지방을 중심으로 인도 서부 지방을 통일을 하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특히 중개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이 시기에 등장한 불교는 어떤 불교였느냐? 대승불교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 즉 중생을 구제,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그러한 이론적 이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전파가 된 불교를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그러는데, 이때 비로소 석가모니를 신으로 섬기게 되었다. 쿠시안 왕조는 이러한 대승불교를 전파시킨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정당성을 어디서 찾냐면, 부처님과 왕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를 믿는 것은 곧 왕을 믿는 거랑 똑같다 라는 사상을 통하여 이 왕의 정당성을, 왕을 섬기는 이유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로 이 불교가 작동을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왕실은 이러한 불교를 지원을 해주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대승불교와 함께 등장했던 불교 양식을 우리는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러는데, 간다라 미술은 인도의 불교, 즉 대승불교와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인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전까지 수레바퀴나 보리수로 표현되던 부처의 모습을 이제 석가모니를 상상한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불상을 표현하는 그러한 양식을 우리는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러고, 간다라 미술과 대승불교는 같이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파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면, 첫 번째 불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교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반드시 봐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마우리아 왕조에서 아소카 왕이 했던 요 내용, 그 다음에 불교에서 아소카 왕이 했던 내용, 요 두 가지. 그 다음 상좌부 불교의 특징, 네, 요거 한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다음 마우리아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 쿠시안족에 의해서 쿠시안 왕조가 건국이 되었다. 그 다음 카니슈카 왕은 이 쿠시안 왕조의 전성기를 읽었다. 그래서 이 카니슈카 왕에 대한 내용, 인도 통일과 영토 확장 하나로 묶으시고 경제적 번영, 즉 중개무역으로 번영했다. 이렇게. 그 다음 대승불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같이 등장한 간다라 미술에 대한 내용, 네, 요 두 가지는 같이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타 왕조와 힌두교부터 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에 관련되어서 정리하기 프린트 내용을 참조하셔도 좋고요. 또는 교과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제가 특히 중요하다 또는 특히 여기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프린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사에서 약 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